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오늘 1월 3일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1월. 자, 그것도 25년 시작한 지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오늘 즐겁게 보내세요. 아니, 마음이라도 즐겁게. 또 그렇다고 해서 즐겁다고 해서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술 먹고 고성방 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은 날씨가 요즘에 뭐 추웠다 더웠다는데 솔직히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솔직히 추운 날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추울 때는 많이 춥지만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요. 이렇게 추웠다 좀 풀렸다 할 때 이럴 때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조심하시면서 오늘 1월 3일 금요일 문제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합헌적 법률 해석 문제 살펴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 헌법에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 솔직히 뭐 대부분 헌법 문제 하면 1번 문제가 헌법의 종류 또는 그런데 나올 적에 헌법의 종류가 안 나오고 관습헌법 안 나오면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아요. 자, 헌법 해석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의 합치적 법률이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죠. 이거는 자, 어차피 법 중에 헌법이 최고법이고 법률은 그 하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의미를 밝힌 다음에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을 하셔야 돼요. 헌법이 최고법, 최고 규범이다 보니까 자, 법률 용어가 애매하고 불확정적인 용어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법률보다 헌법이 애매하고 자, 미완성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용어를 다른 법률에 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의미를 밝히는 헌법의 해석은 중요합니다. 이건 전제예요. 이건 무조건 먼저 해서 헌법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테두리를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 법률도 명문의 교환, 문자잖아요. 문자. 여기도 문자, 여기도 문자. 이 법률 용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법률이 만약에 A 법률이다 라고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의 해석의 범주 안에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법률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B 법률이다. 근데 이 법률의 의미를 봤더니 법률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런 범위에 있으면 이건 당연히 위헌이고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헌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으면 합헌이고 헌법에 합치하고 유지해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자, 문제는 요게 반반 거쳤을 때요. 이렇게. 자, 헌법의 해석에 맞는 법률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해석의 범주도 같이 있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C 법률이라고 할 때 이럴 때를 이 C 법률을 뭐라 한다? 법률을 해석했더니 합헌적인 부분도 있고 위헌적인 부분도 있다 해서 이 법률은 다이적 해석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갈팡질팡하는 거지. 이런 해석도 되고 이런 해석도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뭐 제거할지 유지할지 갈팡질팡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 다의적인 해석이 될 때 이럴 때를 우리는 갈팡질팡이라고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헌법적 지침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방향 설정.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원칙이라고 하죠. 일종의 헌법의 원칙이라고 해요. 헌법의 원칙. 언제? 갈팡질팡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되게 혼란스러울 때, 헌법적 혼란이 있을 때, 그럴 때 헌법적 지침 방향 설정이 뭐라 한다? 합헌적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더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이쪽으로 가니까 요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이 시법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해서는 이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는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시법률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럴 때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만 해라. 해석에 관한 지침을 설정해 주는 거죠. 해석 지침. 뭐에 관한 법률 해석 지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법률을 헌법에 부합하게 해석해라. 그래서 법률 해석에 관한 지침으로서 헌법 합치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률 해석을 할 때는 헌법 합치적으로. 깔팡질팡할 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할 게 아니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판례 2개. 여기서 판례 2개. 2개 정도만 외우고 여기서 해당되는 건 판례 하나. 기본적으로 판례 하나. 이거는 1개 정도만 외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판례 3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대표적인 게 바로 양벌 규정 아니에요? 양벌 규정.
양보 규정인데, 아니 법인,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했다.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장님 아니면 법인, 사장님 고용주 또는 법인 책임을 자동적으로 과실 없이 면책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져라. 그러면 양보 규정은 위헌이다. 이건 기본적이잖아. 또 이미 폐지된 법률, 폐지된 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법률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마치 해석을 통해서 유효한 법률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위헌이다, 위헌 확인,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죠. 자, 이거는 유명한 판례 있잖아요.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의 동의만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위헌이에요. 이건 위헌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동의는 이거 만자가 없다고, 만자가 없으면 위헌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요 말 속에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는 거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위헌적인 해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건 오로지 합헌적인 영역만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동의만으로, 그러면 그건 위헌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근데 요 판례밖에 없잖아요. 요 판례. 요 판례만 하나만 알아두면 되고, 요 판례 3개, 이거 우리 야간 5개 집회 시위, 요 야간이라는 개념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그런데 요 진후 저녁 6시부터 12시 24시까지 여기까지 못하게 하면 요거는 한정위헌. 이런 사건, 요거 한정위헌 해석을 통해서, 나머지 못하게 하는 건 12시부터 6시까지는 당연히 이건 금지는 합헌. 그러면 이렇게만 해석하면 유지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됐다. 야간 5개 집회 시위 사건.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죠. 또 두 번째 판례가 이거였죠. 이건 1번 판례, 이건 2번 판례. 자, 제주도 위촉위원 사건. 위원. 자, 제주도 위촉위원.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분을 공무원 의제해갖고 가중처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공무원 중에 의제되는 공무원이 명시된 분이 있고, 이분은 여기다가 의제되지도 않는데 여기다 추가하면 이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한정위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들어가면 한정위헌, 요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사건, 이거 중요합니다. 자, 기존 법률. 자, 국법이 있었어요. 국법. 그 다음에 신법,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신법은 B법이고, 자, 국법은 A법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 신법은 25년 이후부터는 이 법을 쓰는 게 맞는데, 마치 여기다가 국법도, 자, 해석을 통해서 국법도 유효하게 여기다 붙이면, 이거는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섞여 있잖아. 갈팡질팡. 그럼 요걸 국법을 해석을 통해서 신법에서 유효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한정위헌. 이건 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정이라는 말도 쓰시면, 그러니까 국법 신법은 개정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개정 과정에서. 개정. 이거는 폐지. 개정하고 폐지. 위치가 달라. 개정해서 국법 신법하면 한정위헌 사건이고, 폐지된 법률, 위헌으로 폐지된 법률 사건은 위헌. 알겠죠? 제거 사건이니까 구별하셔야죠. 그래갖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적어도 1, 2, 3 이거 판례는 암기하셔야죠. 자, 헌법에서 헌법적 법률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 목적 다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목수라고 얘기죠. 문의적 한계, 목적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를 지켜야 된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작용,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맞죠? 문목수 해석은 지켜라. 목수 아저씨인데 문씨 아저씨예요. 자, 두 번째,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하치적 법률 해석이다. 여러분 실효 이거 폐지하고 같은 말이야. 폐지, 실효 이거 유효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건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아니라 위헌 결정을 했어야지. 실효, 폐지 같이 3번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이걸 뭐라 그래? 다의적이고 갈팡질팡 이럴 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라.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 법질서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하는 쪽으로 해석해라. 즉 합헌적 해석 선택해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일반 원리다. 맞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이거 틀린 질문. 자, 4번 헌법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에 따른 역사, 사회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주 정석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오늘 문제 적어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금방 맞힐 수 있는 거 암기할 건 좀 암기 좀 합시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통치구조예요.